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금요일하고 주말은 시황이 없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최근에 워낙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거 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분석 자료랑 교육 자료도 다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알람 설정. 구독 버튼 옆에 있습니다. 아래로 영상 아래로 내리시면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도용 4층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3기 모집 같은 경우 1기, 2기 모집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이제 도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한번 수익 냈다고 이게 성공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 월급 통장은 항상 꾸준하게 안정적인 안전 투자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런 도용 4층 저쪽에 말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요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해서 이쪽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이 단일 채널로만 가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한진그룹 주총이 있었는데 조은태 회장 쪽으로 아예 뭐 압승을 거두었죠. 근데 이제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반등 구간인데 목표치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바뀐 상황이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외국인 수급을 꼭 봐야 됩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뭐 최근에 실업률 같은 경우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 다들 하셨죠. 그래서 실업률 대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 부양책에 힘입어서 오늘도 뭐 6.38%뭐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요거 약간 우려되는 캔들이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시장이 좀 약한 거고 한번 양봉을 세워주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 하락할 때는 아무리 좋은 부양책이나 호재를 갖다 붙여도 다 악재로 인식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또 반등이 시작되니까 굉장한 호재거리로 다 만들어서 그래 악재를 반영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시장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부근 다 왔죠. 그래서 여기 돌파 시도하면은 뭐 23,100에서 뭐 요 위쪽에 뭐 아니면 갭을 메우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차례 목표치는 다 왔어요. 이제 얼만큼 더 올라가느냐 차이인데, 뭐 미증시는 오늘 뭐 그렇게 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강세가 아니어도 한 차례 이렇게 살짝 쉬어가면서 이중바닥성 모양을 만들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왔죠. 저점대에서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정책은 나올 것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추가, 보조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양책들, 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예산을 끌어당겨 쓰기 시작했고 연준에서도 QE 무제한 QE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상원이랑 백악관이랑 이제 마라톤 협상 끝에 또 2조 원, 2조 달러죠.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또 제출해서 이제 기업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실업급여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이제 현금 지급 쪽으로 이제 뭐 굉장한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되고 여기에 미국만 그러냐? 아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G20 이제 온라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회담에서도 뭐 글로벌 공조에 대한 얘기 지난번 G7하고 똑같습니다. 글로벌 공조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뭐 이제 잘 이겨내자라는 취지를 서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어제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회사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오늘 좀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중국은 해결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참 치사해요. 지들 걸렸을 때 지들이 중국이 이제 처음에 본 그 심각한 상황에도 이제 함구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춘제 연휴 때 우한에서 막 500만 명이 외부로 빠져나갔었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니까 완화가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 뭐 안 받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참 치사해요 중국은 본인들이 퍼뜨려 놓고. 네, 뭐 일단 이건 팩트니까 보시고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 지금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도 좀 시행할 수 있었는데 막바지에 뭐 2주 동안 뭐 2m 거리두기랑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이제 각종 뭐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기관이랑 이 실내에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을 다 이제 거의 뭐 강제적으로 반강제 강제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다음 주나 뭐 지나면은 뭐 양호해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온도, 뭐 기온이랑 뭐 이런 부분 습도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위도에 있는 국가들이 다들 이제 코로나에 이제 많이 감염이 됐다라는 뭐 연구 결과, 뭐 논문 같은 게 나왔었는데 뭐 100%다 아직까지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과거에도 바이러스들이 온도에 작용하는 경우는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온이 우리나라도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하죠. 이제 그러면은 슬슬 이제 뭐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직까지는 희망입니다. 이게 100%라는 게 아니니까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은 해결됐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봉쇄령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정책도 제로 금리로 가고 있고 무제한 양적 완화에 뭐 올림픽도 사상 최초로 연기됐죠. 기존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취소된 적이 있어도 연기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조금씩은 안정되기 시작했죠. 뭐 우리나라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달러 자체가 약달러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다행인 건 요 21선 같은 경우 빠르게 이탈한 거는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계속 기준 말씀드렸죠. 요 1190원 이 구간을 이탈해서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고 1190원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도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좋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1190원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와야 수출할 때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좀 양호하다.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오면은 그렇다고 썩 좋은 건 아니다. 반도체처럼 무조건 필수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닌 이상 조금 뭐 특히 자동차나 뭐 이런 쪽은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만하게 나와야지 수출업종에 좋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죠. 사우디랑 러시아랑 그러니까 오펙의 대표, 비오펙의 대표가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기존에 오펙에서 이 유가 이거 안정화를 좀 시켜야지 우리 먹고 살기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감산을 하자.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추가적인 침체와 뭐 좀 더 장기화됐다. 그래서 유가 부분이 이 상승이 나오기 어려웠고 거기에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유 쪽으로 해서 뭐 계속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뭐 유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죠. 이 사우디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80달러 이상 정도 되기를 바래요. 이 러시아랑 사우디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최소 60불 위에는 있어야죠. 70불은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셰일유 때문에. 그래서 60불 위에 있으면 좋고 80불 위에 있으면 이제부터 이러면 안정적이고 본인들이 투자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안 나오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좀 줄여서 감산을 해서 한 150만 배럴 추가적인 감산을 하자. 기존에도 감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가 오펙에서 100만 배럴 감산할 테니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감산해서 이렇게 맞춰보자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을 했죠. 아우 저 꼴도 보기 싫은 미국 놈들이 자꾸 증산을 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작년에도 미중 무역 전쟁 누가 만들었냐? 트럼프가 만든 거 아니냐? 이건 다 미국 탓이다. 그러니 우리끼리 해서는 될 게 아니다라고 러시아가 얘기했더니 사우디가 삐졌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겠고 다시 증산해서 그냥 많이 팔란다. 싸게 가격 내리고 좀 석유를 싸게 많이 팔아서 우리는 이제 마진을 남길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증산 전쟁이 일어납니다. 현재 970만 배럴 이렇게 생산하고 있었는데 1000만 배럴, 1200만 배럴, 13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한다고 하니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생산량을 줄여서 단가를 맞추려고 했는데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니까 그냥 생산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싸게 많이 팔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가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좀 나서줘야 된다. 아니면 트럼프가 뭐 대표단을 보내든지 해서 중재를 좀 하는 척하면서 미국이 선심 쓰듯이 그럼 우리도 좀 감산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우디랑 러시아를 좀 달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달래든지 육박지르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트럼프가 유가 같은 부분 글로벌 위기였는데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책 같은 경우도 계속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안 좋은 말만 반복하다가 기자회견에서 악재를 만들고 그래서 불안감을 형성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다음 날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시장이 원했던 거를 계속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늦게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이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트럼프나 뭐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그 팀들이 바보도 아니고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무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배우, 주연 배우를 이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자회견 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악재를 만들어 놓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 좀 됐죠. 그래서 유가 부분도 그렇고, 뭐 부양책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어찌 됐건 하루 이틀 늦게 나오던 나오긴 나왔죠, 다들. 그러니까 할 건 다 해줬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증시인데, 뭐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월요일 날 저점 대비해서 월요일 저점이 1448.41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고점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1759.05로 해서 주간 저점 대비 고점까지 상승률이 21.5%나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이게 주가가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개별 주식이 아닌 한 나라의 지수가 21%가 올라온 거야. 일주일 만에. 급락이 이렇게 나온다면 반발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적인 목표로 한 1800포인트에서 1830 정도 이렇게만 올라와도 우리 증시 굉장히 잘해준 거고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위에 21선 쪽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1790포인트 초반인데 아마 월요일이 되면은 1780포인트 쪽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80, 뭐 중후반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월요일이면. 다음 주 초에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텐데, 요 21선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한 번에 돌파하느냐 아니면 좀 지지부진했다가 돌파하느냐가 관건일 거고요. 그리고 돌파를 하더라도 이제 1800 뭐 초중반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1900포인트 쪽을 두들기느냐 해서 안착하기보다는 한 차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밀리는 가능성이 높고 1900까지 이상 가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1800 터치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해서 밀려도 실망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정말 강하고 수급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성으로 하락이 안 나오고 횡보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요. 열어는 놓고 있는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상승 나올 때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격 조정 나온 뒤 요 구간을 돌파하면 이렇게 N자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 나오고 가격 조정 다시 돌파 이렇게 하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는 다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이라는 거는 뭐 강한 하락이 나온 뒤에 리바운딩 되는 정도를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돌파해 내야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은 어디냐? 이 195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반등이다 하시면 되고, 수급을 뭐 간단히 보고 가면 우리는 항상 외국인 수급을 뭐 중요한 뭐 큰 지표 중 하나로 보고 있죠. 물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외국인 풋옵션이 굉장히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크게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1800 중반에서 뭐 1900 사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올 때 풋옵션을 강력하게 청산하면은 목표치가 조금 낮아져서 170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700까지 올라오는 동안 강력한 청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만기일까지 이제 반등의 여력이 더 남아 있다. 한 열흘 남았죠. 반등의 여력이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일부 청산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전일 매수했던 이 선물을 또 강력하게 청산하거나 하지 않죠. 선물은 오늘 다 중립적인데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선물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외국인들 매도는 저 환율 동향 때문에 매도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환율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매도 금액이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서 구경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좀 쉬었다가 이제는 슬슬 뭐 강력하게는 아니어도 슬슬 연기금이 좀씩 저점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기보다는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 짧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100포인트 조금 넘게, 좀 길게 보면 한 200포인트 이상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반등은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요 안착 못하고 꺾인다, 뭐 혹은 단기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악재인데 괜히 우려감 얘기하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 급락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 밀 때 또 한 번에 훅 밀 수 있거든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부분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조정이 좀 세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정 목표치는 사실 좀 깊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1600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한 1800 흔들기 정도 나와서 1700대까지만 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력한 상승이 나와서 뭐 1900까지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왔는데 1950 터치하고 밀렸다. 그래서 1700포인트대까지만 건드리고 올라간다? 그럼 현재 지수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굳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계속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지 더 싸게 사야지 하다가 더 싼 구간이 안 내려올 수도 있다. 내려오면 다행이겠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코스닥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뭐 기존에 이렇게 싹 그거 드렸죠. 53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이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다. 530에서 뭐 540 사이인데 요 530포인트 결국은 돌파를 못하고 있죠. 기존에도 개파락 나오는데 이 구간에 안착 못하고 밀리고 돌파 시도 나왔다 또 밀리고, 이번에도 어제도 530포인트 돌파 시도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고, 오늘도 뭐 갭으로 돌파를 했지만 안착 못하고 쭈루룩 밀렸죠. 물론 뭐 장중에
뭐 이슈가 나오면서 뭐 하원에서 뭐 통과되기 어렵고 뭐 이렇게 좀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뭐 딴지를 걸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그 부분은 뭐 마감 중간에 그래서 뭐 하락 반전도 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마감에는 좀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죠. 그만큼 기존 같으면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은 5% 이상 급락 나오고 하는 거 일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봐도 저항받을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한 차례 상승 나온 다음에 한 차례 저항받을 자리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들은 오전에 나왔던 상승이 유지되지 못했는데 이걸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마감한 게 아니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뭐 미증시가 조금 밀려갖고 월요일날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밀려서 많이 밀려서 뭐 480포인트 흔들기가 나왔다? 그래도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구간은 오히려 이제 흔들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아서 월요일날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돌파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굳이 나오지 않은 조정에 대해서 우려감을 먼저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조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면은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조정을 끝나고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을 아예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이제 반등 나올 거 굉장히 세게 나온 거 여러분들 확인되셨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코스피는 21.5%라고 했는데 코스닥은 좀 더 강력하게 올라왔죠. 435.81포인트에서 오늘 고점까지 보면은 540.04포인트죠. 그러면은 이게 23.9%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아도 이상할 게 없고 돌파하면은 감사합니다. 시장이 정말 강하군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각 기업별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에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뭐 동생 이제 조연아 연합 쪽, 삼자주주 연합 쪽이 반기를 들었는데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 선임이 됐는데 경영권 위협은 뭐 계속 하겠죠. 이거 한 번에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뭐 델타항공이 이제 조 회장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곤 했는데 추가적인 매입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분 매입을 14.9%까지 딱 맞춰놨어요. 이거 15% 넘어가면은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되는 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항공 측이나 뭐 이런 측이 힘을 더 실어주긴 어렵고 뭐 카카오 쪽도 이제 주식을 좀 처분하는 계열 쪽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친조 회장 쪽 이쪽 연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주식을 매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하니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큰 이슈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불안하셨을 텐데 금요일날 제가 희망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반등 구간에 대해서.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1차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 생각보다 하락이 깊었던 만큼 반등도 세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셨을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다들 계좌가 좀 회복되셨을 텐데 이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잘 판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서 종목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은 좀 압축하시고 내가 지금 보유한 섹터가 주도주와 성장주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장의 중심이 되기 어려운 종목일 경우에는 종목을 좀 교체하시고 이번에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도 웃고 계실 거고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올해는 뭐 지금 기회만 잘 살리면은 굉장히 뭐 멋진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포지션이 변경되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당장은 이만큼이나 강력한 반등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풀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는 것까지 확인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희망이 아니라 정말로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 계좌가 이번에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최근 요 좀 급락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포착을 해서 과거보다는, 요 급락했던 과거보다는 이제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손실 보셨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 전환해가지고 올해 말에는 다 같이 뭐 불을 돋기도 하고 좀 기분 좋게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만약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공지사항에 보여드렸듯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뭐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